글로벌아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 키루츠쿠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 밤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현지 당국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연료 구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주유소는 앞으로 정부 차량에만 연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즉, 민간인과 일반 사업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단속은 우크라이나가 항구 도시 헤르손의 유류 저장소를 공격해 4명이 사망하고 거의 30명이 부상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 점령한 이후 크림반도에서 시행된 가장 강력한 연료 제한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키이우의 전략은 러시아 연료 공급 차단과 전쟁 자금 고갈로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대통령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로드리고 파스테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인들과 불도저를 투입해 거의 2달 동안 나라를 마비시킨 도로 봉쇄를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연료, 식량, 의약품과 같은 실제적인 부족 현상과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노동조합, 원주민단체, 그리고 농민들이 파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몇 주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볼리비아의 첫 보수 대통령인데 이 점이 그들을 불만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볼리비아는 인내심과 신중함 그리고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리고 이 정부도 항상 지도자의 힘은 얼마나 빨리 무력을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신중함이 아니라 무책임함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에보 모랄레스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볼리비아에서 10년 넘게 집권했던 과격한 성향의 전 대통령으로 여전히 엄청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즈는 그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랄레스는 그게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숨지 않고 있으며 자신도 별도의 형사기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꿈같던 해변 휴가가 완전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형 화재가 인기 휴양지인 바야히베를 휩쓸어 이탈리아인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최소 9명이 다쳤습니다. 비바윈덤 도미니쿠스 비치 호텔의 해변가 건물에 불길이 번지면서 거의 1,700명의 투숙객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조사관들은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모를 수가 없죠. 야자수 잎으로 된 지붕과 강한 바람은 확실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당국은 더 넓은 리조트 지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믿기 힘들죠. 버락 오바마가 돌아왔고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44대 대통령, 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신의 대통령 센터를 개관하기 위해 고향인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이 센터는 시카고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에 걸쳐 준비된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정원, 갤러리, 녹지 공간이 있는 캠퍼스입니다. 수천 명이 호스카 축제에 모였고 스티비 원더와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여러 공연자가 무대에 올랐으며 관중 속에 새 전직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활기차고 살아있는 공동체의 축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예술과 음악, 스포츠, 놀이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해 마세요. 단순한 테이프 커팅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마는 이 기회를 이용해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치적 추악함에 맞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은 이 센터에 연간 최대 1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어포스 원이 도시에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카타르 소유의 보잉 747을 개조해 자신의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은근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은 네이비 블루, 옆면에는 빨간 줄, 꼬리에는 거대한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날아다니는 백악관이라 부르며 아무도 본 적 없는 비행기라고 말합니다.
이 제트기는 카타르에서 받은 선물로 지난해 윤리적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의 공식 교체 항공기를 2028년에 인도할 때까지 사용됩니다. 트럼프는 이 새로운 제트기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국제 대비를 할 것이며 7월 4일 축하 행사에서 플라이오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한 번의 접종으로 한 세대에서 자궁경부암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연구진이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린 시절 HPV 백신에 맞은 젊은 여성들은 30세가 되기 전에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 중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지금까지 약 200명의 생명이 구해졌으며 과학자들은 앞으로 백신 접종 여성들이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 충분한 아이들이 백신에 맞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잉글랜드는 현재 접종률이 76%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90%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